벌거벗을 용기 김경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국민연금을 말씀드리냐면 이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강제로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저항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보다 이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뭐 처참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아주 그 장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준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200살까지 살았다 하면은 200살까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오른 만큼 더 연금을 더 지급해 줍니다.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다음 해에 물가가 예를 들어 올해 물가가 10% 올랐다 하면은 이제 110만 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금을 정액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은 평생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다면은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구매력이 뚝 떨어집니다. 네. 현재 일반적인 정액연금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물가에 연동돼서 지급액을 변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종신토록 주기 때문에 연금의 퀄리티상 이 정도를 주는 연금은 공적연금 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좀 불안한 감은 갖고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불확실합니다. 미국도 재정이 엉망이 되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지금 뭐 다 예측을 해서 이걸 어떻게 했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의 뭐 20, 30대가 받을 게 거의 뭐 없을 거다. 뭐 이런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예, 다른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나라도 이제 공적연금, 그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그쪽에 이제 고갈되어 가면서 뭘로 가지고 채우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 세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 길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06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고갈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한 45년에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급속하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선에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2060년 후에 이제 한 10년, 20년을 이렇게 잘 국가가 재정으로 잘 견디면은 그다음엔 또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2060년 생각하면 앞으로 40년 후인데요. 네. 40년 후에까지 너무 이렇게 예측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머리에서 그냥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른 쪽에 더 자원 배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낮춘 상태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30대들 또는 뭐 20대들은 예. 뭐 어떤 부분에서 준비를 해가면 이제 좋을까요? 퇴직연금은 이제 들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드시 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잘 갖춰놓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내가 여기서 돈이 매월 들어오는데 이걸 어떤 자산을 가질까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걸 이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드는 것이 좋다. 다른 네. 어떤 상품보다.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개인연금도 연금보험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고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네.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확정금리처럼 해가지고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요. 연금저축은 이제 그것도 거의 이제 금리가 확정금리식이고 연금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그 자산을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전에는 연금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연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연금 펀드를 많이 듭니다. 네. 연금 펀드를 들면은 여기 펀드를 이제 어떤 펀드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이 펀드를 거의 뭐 채권 펀드를 가질 것인지, 주식 펀드를 가질 것인지, 국내 주식 펀드를 가질 것인지, 해외 주식 펀드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우리가 통틀어서 사적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사적연금에 들어가는 자산을 좀 그 글로벌 투자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뭐 20년 지나도요 아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30대들의 제일 고민이 사실은 그거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하느냐, 주식을 하느냐. 예. 요즘은 이제 저는 30대들이 50대, 60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자기 일보다 재테크에 열중하는 부작용도 있긴 한데 5, 60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주식을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잡주를 가지고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뭐 작전주 누가 좋다더라 하다가 네네. 이제 거의 다가 돈을 뭐 수억 원씩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30대들은 보니까 그게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많이 달라졌고 미국의 우량 배당주를 찾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뭐 지금 벌써 디즈니 같은 주식이 좋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가 떨어질 때도 상당히 현명하게 또 우량 주식을 이제 삽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일어났을 때 그 헤지펀드나 안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우량 건물하고 우량 주식을 삽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주식이나 이런 투자 자산을 좀 이렇게 편입시켜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잘 갖춰 놓으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이제 20, 30대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 30대는 직장 구하고 공부하고 좀 결혼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결혼하고 정신 차려보면은 이제 뭐 결혼한 부부가 되어 있고 40대가 되고 저도 아이를 낳고야 이 아이들과 어떻게 오래 살아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는 좀 늦은 시작이다라고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40대 재테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늦은 거는 아니고요. 아까 연금이나 이 기본적인 것만 갖춰 놓으시면은 늦은 게 왜냐하면은 안 갖췄어요. 아까 제가 그거는 갖춰 놓으셔야 되고요.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20대, 30대는 자기 인적 자본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가정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여기 이제 투자할 때, 그 다음에 집 관련된 것,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벅찹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게 현실인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씩 저축의 여력이 생기는 때가 4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대 때 이제 저축이 많이 되게 되고 50 초반 그리고 연봉도 사실은 보면은 거의 피크가 제일 높을 때가 40대 중반부터 50 초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 뭐 30대 때부터 하는 것도 좋지만은 돈이 잘 안 모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40대 때 이제 돈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 60대 될 때까지 20년만 운용을 잘 하시고 잘 대비하시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력이 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은퇴 연구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구축해 놓은 거 없이 노후를 맞은 분들이 많고 그게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뭐가 안 돼 있냐느냐. 근데 제일 큰 게 일단은 이제 돈이겠죠. 일단 이제 제일 필요 조건이고요. 이제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이 있으면은 건강과 돈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프면은 지출이 되고 아프면은 일을 못 하는데 건강하면 그래도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꼭 돈만이 아니라 건강도 좀 유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계라는 것. 관계도 잘못되면 다 지출됩니다. 이혼하면은 타격이 큽니다. 이혼하면은 집도 2채 해야 되고 테레비도 2개 해야 되고 하니까 지출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노후 파산을 앞당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꼭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출될 부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참 이제 제일 저도 곤혹스러운 게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이 나 돈 안 모아놨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나 50 초반에게 강의를 할 때는 정말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미 카드로 치자면은 메이드가 돼 있는 거거든요. 패가 메이드가 돼 있는 사람 분들한테 가서 내가 카드를 어떻게 쳐야 되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40대는 패가 계속 하나씩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카드를 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이드가 된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메이드가 된 자산이 뭔가를 한번 하나하나 끄집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상속받을 게 있는지 이것도 이제 끄집어 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는 자산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돼지샘 하듯이 자기 빼고 하나 둘 하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자산 중에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노후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은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못 번다 생각을 하지 말고 퇴직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11만 시간이라는 것이 노후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나라는 자산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아놓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라고 그러는데요. 집은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없다. 근데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이 집을 현금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활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며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막는다면서요. 엄마 그 집 나 물려줄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집을 연금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자녀가 막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상속하는 데 있어서도 자녀와 부모 간에 치열한 전략적 게임이 벌어지는데 네.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미국에도 자녀가 부모를 방문하는 게 부모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망할 때가 가까울수록 막 자주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속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상속 가능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가 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자녀들도 생각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요즘 뭐 자녀들이 반대하는 자녀들도 별로 안 많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많이 생각들이 달라지고요. 그 연구들은 거의 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것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정말 빨라가지고 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뭐 1년 조사할 때마다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변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녀도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저 주택을 받는 게 내가 한 60이나 70대에서 받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래 사니까. 그 60, 70대에서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해서 거기에 대한 미련을 많이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장애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잘 그런 부분을 좀 결정을 하고 좀 주택연금이란 걸 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예. 가장 많이 연구하시는 건 뭐예요? 저희들은 재무입니다. 재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젊을 때 축적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또 잘 평생 소득처럼 월급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잘 쓸 수 있게 할까? 뭐 이게 저희들이 하는 연구입니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예. 책에 적어 주셨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투자란 무엇인가요? 예. 투자의 뭐 상당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인데요. 네. 그냥 자산을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현금이나 부동산, 그 다음에 국내 해외, 그 다음에 원화, 달러화, 엔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배분을 해놓자는 것이 자산 배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한 종목을 가지고 대박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예를 들어 도박꾼은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도박꾼은 가서 대박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올인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프로 도박사들은 안 그럽니다. 프로 도박사들은 자기의 삶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이죠. 갬블링을 통해서. 그래서 자산 운용도 마찬가지로 자산 관리도 한두 종목을 잘 택해서 내가 이걸 대박을 내서 노후를 편안하게 이거 하나로 해보겠다 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 갬블러들처럼 내가 여기서 꾸준하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될 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의 황금 레시피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3분의 1씩 하는 게 이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투자자산,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식 이런 거 3분의 1, 부동산 3분의 1, 현금 3분의 1.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황금률이고요. 뭐든지 보면은 뭐 세상에 중요한 게 삼원색 있듯이 세 개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현금, 부동산, 이제 투자자산입니다. 주식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 3분의 1이 평균적인 그것이라고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이걸 좀 조정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산 배분은 어쨌든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가 반대로 이제 예. 자산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잘못해서. 예. 그렇지 않기 위한 인생 후반 5개 리스크를 조심하라. 예. 그런 말씀도 좀 책에서 예. 해주셨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리면 예.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제 네. 자산을 까먹을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큰 게 이제 창업하다가 네. 예. 치킨집.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 5년 치킨집 같은 경우는 뭐 5년 생존율이 거의 뭐 한 20-30%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리거든요. 이제 창업을 하는 것, 소자본 창업입니다. 뭐 아무 창업은 아니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창업. 이 창업을 하는 것은 5년 이내에 상장 폐지될 확률이 한 7-80% 되는 주식을 사는 것과 같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한 기업의 7-80% 5년 이내에 7-80% 상장 폐지될 주식이라면 쳐다도 안 보죠. 근데 자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제 행동의 편향, 바이어스드 된 행동이고요.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서 하면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평균의 법칙으로 다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은퇴 창업 조심하시고요. 전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소자본으로 은퇴 창업하는 것은 임대업자하고 인테리어 업자들 뭐 돈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금융 사기 당하는 것. 네. 오히려 요즘도 보면은 피싱 사기들 옆에서 많이 당합니다. 네. 그런 사기도 있고 친구들한테 사기 당하고 지인들한테 사기 당하고 오히려 금융 사기는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황혼이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이 흩어지면서 다 둘로 나누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이 들어서 65세 넘으면은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게 질병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는 게 돈 버는 것이고,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보험이라든지 금융 상품으로 좀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또 리스크 하나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맞아. 네. 성인 자녀.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연금 자녀가 못 들게 한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성인 자녀가 리스크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내용의 언급은 아니었고요. 네. 그것도 당연히 기생충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기생충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패러사이트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사회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패러사이트 싱글입니다. 소위 말해 기생하는 싱글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성인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저성장 시기에 이 친구들이 자녀들이 20대였고요. 지금 한 20년 지나니까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40대인데도 여전히 싱글로 있으면서 부모 집에 같이 얹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가 그래서 연금을 같이 나눠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도 가끔씩 그러지만은 그 좀도둑 가족이라는 영화에도 있었지만은 거의 5명인가 인데 거기서 할머니가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 할머니 연금을 받으려고 그 할머니를 사망 신고 안 하고 마당에 묻어했다 난주했다 들키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그런 영화 나오는 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망을 해도 신고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서 연금을 받으려고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젊었을 때 패러사이트 싱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연금을 나눠 갖다 보니까 자기가 연금을 안 받으면은 이제 자기가 다 이게 벌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 자녀 리스크 부분이 좀 꽤 중요합니다. 네,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금융 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은퇴 청구 안 하면 되고 뭐 질병도 내가 건강 관리 잘하면 조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혼도 뭐 부부와의 관계를 잘하면 어떻게든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이 내 뜻대로 할 것 같네요. 내 자식은 나랑 다른 삶이니까 맞습니다. 자식만은 정말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대비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금융사기 은퇴 창업 안 하듯이 너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너 나가라고. 그게 이제 좀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막상 나중에 또 이제 크면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여자들 때문에 더 안 됩니다. 엄마들 때문에. 엄마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안 그러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가 조금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도 내가 조금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늦게 좀 더 공부를 하겠다든지 하는 것도 내가 비용으로 조금 감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와 같이 산다면은 이제 집세가 아까워서 같이 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너도 생활비 좀 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도 그렇게 해갑니다. 일정 부분 생활비도 내고 집안에 이런 것은 너가 청소를 담당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꼭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아내분께서 이 책을 다 읽고 좀 찡하고 쓸쓸하다 이런 소회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떠세요? 늙는다는 건 슬픈가요? 슬픈 걸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늙는데 나는 안 늙을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강변할 이유도 없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다고 책을 씁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데 사람이 즐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모든 게 다 우울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것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이걸 이제 중간을 이제 중화시키는 것이죠. 중화시키는 것일 따름이지. 이거 자체가 뭐 즐겁고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는 즐거울 것 같고요. 한 80-90% 정도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적인 거였군요. 즐거운 노년은. 네, 대표님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돼가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말씀 남겨주십시오.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제가 제일 처음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있으니까 20대, 30대 분들은 열심히 즐기시고 40대, 50대 분들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만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한 번 더 산다 생각을 하고
몸은 아니지만은 나의 삶은 회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두 번째 인생을 좀 잘 계획을 하시면은 신은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두 번의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은퇴란 하고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 주신 부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은퇴란 작가님께서 은퇴를 이렇게 정의를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은퇴란 정의를 하기보다는요. 단에 구애받지 말고 은퇴를 만나면 은퇴를 죽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뭐 부처라는 이런 것들 그 하듯이 우리가 은퇴라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만나시면은 은퇴를 과감하게 부숴버리십시오. 네. 멋있습니다. 네. 김연아가 24세 은퇴했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은퇴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김연아가? 그렇죠. 더 잘 멋지게 활동하고 즐겁게 생활하니까요. 힘든 훈련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 우리나라에서 은퇴라는 게 한자로 물러나서 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단어를 이렇게 써놓아서 그러는데요. 은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김연아 이야기했고 먼저 박지성 선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는 큰 현직에서 일단 한번 물러나고 그다음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기간을 은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물러나서 그 나머지 기간을 죽을 때까지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부숴버리십시오. 네. 용어를 바꿔야겠네요. 네. 바뀌는 기간 아니면 뭐 새로운 걸 뭐 준비하는 기간, 새롭게 태어나는 기간 이렇게 뭐 바꿔야겠네요. 네, 오늘은 정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현명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됐든 벌거벗을 용기를 읽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록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한 말씀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30대는 즐겨라. 네, 남은 한 7개월 정도 잘 즐기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또 같이 해주신 김경록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